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달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은 우리나라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오늘 밤과 내일 밤을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일단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GDP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났죠. 수정치가. 그리고 이제 내일 물가지표를 기다리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난 상황이고요. 작년 4분기 GDP 수정치가요. 3.2%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치가 3.3이었고요. 그보다 약간 0.1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3분기 4.9%대보다는 둔화됐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금리 인하를 바라본다면요, 여전히 3%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좀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그래도 많이 안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1월 개인 소비지출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월보다 강화됐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둔화됐다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더 커질 거고, 강화됐다 그러면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늦춰질 수 있고, 요즘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6월 금리나 가능성을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3월에 94%였다가 제로가 됐죠. 5월에 80%, 90%였다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제 6월이 되냐 안 되냐인데요. 저는 6월달은 꼭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스트레이트로 내리지 못합니다. 퐁당퐁당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달 간격으로 밖에 낼 수 없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선거 앞에 한두 달은 안 합니다. 금리 결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날은 5, 6, 7, 8입니다. 5, 6, 7, 8. 그리고 90, 11 빼고요. 12. 그럼 딱 6월달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안 하면은 연준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를 3번을 한다면 6월달에는 꼭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7월달하고 8월달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딱 한 달 하고 한 달 구경하고 그 다음 달 하고 이런 식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5월달에 못한다면 6월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게 하는 걸 거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좀 가파르게 해야 될 겁니다. 상업의 부동산을 겨냥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무시하고 있는데, 상업의 부동산이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총재의 발언이 좀 있었네요.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해져야 금리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동료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네요.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사실이죠. 요즘 비트코인이 난리죠. 64,000원.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라 별 의미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서 계속 봤는데요. 이 월가에서 탐욕이 비트코인을 살려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르는 거와 내리는 거에 파생사표 ETF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서는 저금리 대체 투자라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요즘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과거에 보면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이 올라요. 기술주기 때문에, 기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의 요인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가의 투자 어떤 은행들이 탐욕에 의해서 좀 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만들어서 오르고 내림에 대한 이익을 취하는 과정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비트코인을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것은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이런 해석도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스닥은 0.55% 하락, 다우는 0.06% 하락인데요. 다우는 행보가 된 거죠. 장중한 때 0.5%, 59% 정도 하락했다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장중 저점이 0.69%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장중 저점에 근처하고 끝났죠. 그렇지만 다 행보죠. 행보입니다. 행보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달러가 올랐어요. 원달러가 여기에서 좀 올랐습니다. 원달러가 여기에서 36원 정도까지 간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본장에서 원달러는 34원이에요. 약 2원 정도 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속일 수가 없죠.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세대 HBM 개발, 뉴스가 나오네요. 그 HBM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초당 800MB로 연속 읽기 가능한 뭐 업계 최초로 뭐 익스프레스 SD 카드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이 주력 품목으로 HBM하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수출에 주력하겠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게 진짜라고 하면 엔비디아와 어떤 그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뒤쳐져가 주가가 못 가는 부분은 다 이 HBM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초격차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다시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못 갔나 싶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어저께 못 갔거든요, 별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어저께 오르려고 했던 것이 어쩜 진짜일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그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기관도 많이는 안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뭔가 보여줄 건지 아닐지, 이게 시장의 우리나라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30%까지 갔었고요. 적게 25%였죠. 그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데 20%까지 내려왔어요. 딴 종목이 선전했다는 얘기죠. 여기 삼성전자까지 가기 시작하면 주가는 정말 한번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뉴스가 갑자기 특히 HBM 관련해서 나오는 모습이 또 시장에 상당한 또 기회를 부여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외국인 순매수가 돋보였죠. 어제 외국인들이 그 순매수 4,700억을 매수했습니다. 선물도 4,700억을 샀죠. 이로해서 국내장이 어저께 아시아시장에서 유일하게 상승합니다. 아시아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시아시장에서 어저께 항생 1.5% 하락, 상해 1.9% 하락, 그렇죠. 니케이도 0.03% 하락, 그렇죠. 이랬는데 우리나라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살렸고, 삼성전자가 어저께는 오랜만에 높이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플러스권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것이 뭐 시장을 좀 이끌어준 상황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은 맥스로 55거래일입니다. 맥스로 과거에. 그리고 좀 들어왔다 그러면 45거래일입니다. 지금 이제 한 27개월,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의 매수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